네, 반갑습니다. 류모찌입니다. 오늘 배워볼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급수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잖아요. 이제 급수라는 거는 우리가 무한히 더하는 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조금 더 이제 엄밀하게 정의하느냐. 무한히 더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부분합의 극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 급수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는 급수가 수렴하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수렴 판정법, 급수의 수렴 판정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비율 판정법, 그 다음에 거듭 제곱 근 판정법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적분 판정법 이런 것도 있었고, 아니면은 제일 가장 기초적인 비교 판정법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다뤄봤었습니다. 아무튼간에 우리가 이 급수의 수렴 판정법을 이제 열심히 배웠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급수라는 거를 본격적으로 어떻게 미적분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할 단원은 거듭제곱 급수 1.3단원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거듭제곱 급수라는 거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거듭제곱으로 표현되는 급수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듭제곱으로 표현되는 급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거듭제곱 부분합이라고 하면 사실 요거는 다항식입니다. 다항식. 우리가 다항식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A0 더하기 A1x 더하기 A2x의 제곱 더하기 A3x의 세제곱 이렇게 하다가 예를 들면 내가 n차 항까지 생각을 하고 싶다. 그럼 an의 x의 n제곱 이런 식으로까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저거를 우리가 다항식 이제 지금 거듭제곱 급수에서 만약에 연장선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어떤 거듭제곱 부분합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 저런 식으로 x의 거듭제곱에다가 어떤 개수가 붙는 형태 A0, A1, A2 이런 식으로 개수가 붙는 형태로 우리가 이제 다항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거듭제곱 급수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다룰 것이냐면은 저 n차 항이 n이 무한대인 경우, 다시 말해서 이제 항이 무한대로 발생하는 그런 이제 부분합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제곱 급수라는 이름을 붙일 거거든요. 자, 근데 거듭제곱 급수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할 거냐면 만약에 이게 이제 n차로 유한 차수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그냥 n차 다항식으로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다항식으로 못 나타내는 함수들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삼각함수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지수 로그 함수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sin 2라는 값을 구하고 싶어요. sin 2라는 값을 만약에 구한다고 하면은 저 2라는 값은 사실 파이보다는 작고 2분의 파이보다는 좀 큰 값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파이보다 작은 어떤 사인 값에서 골라야 될 건데 만약에 저거를 구체적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하적인 방법으로 한다 해도 도대체 각도가 2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할 거거든요. 근데 대신에 거듭제곱 급수라는 거를 이용을 하면은 이 사인 함수라는 거를 잠시 2를 지우고요. 이 사인 함수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무한차수 다항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x에다가 저 2라는 값을 넣게 되면은 여기 그냥 다항식만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죠. 근데 다만 여기서 지금 점점점 돼 있다라는 거는 이게 항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커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무한대로 계산하는 거는 불가능한데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질문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x가 예를 들면은 한 0.01이다. 다시 말해서 sin 0.01 이런 거를 만약에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0.01에 1제곱, 세제곱, 5제곱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 7제곱부터는 거의 0에 가까운 그런 항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5차를 조금은 허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 7차 항부터는 버리고 그냥 이 세 개의 항만 택해가지고 sin 0.01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이 단원에서 할 것은 이 저런 초월 함수들을 거듭제곱 급수로 표현을 하는 방법 그리고 그 전에 본격적으로 고듭제곱 급수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재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타겟 1.3.1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듭제곱 급수 영어로는 파워 시리즈라고 합니다. 이 파워는 영어에서 거듭제곱을 얘기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시리즈는
이미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다시피 급수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뭐 옛날 책들을 보면은 저게 혹 뭐 간혹 몇 급수 이렇게 표현을 되어 있기도 한데요. 최근에는 몇 급수 대신에 거듭 제곱 급수라는 표현을 좀 사용을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아무튼 간에 자, 거듭 제곱 급수는 어떻게 정의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거듭 제곱 급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요 다항식 무한차수 다항식 모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한차수 다항식에서 개수 역할을 할 녀석을 정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개수는 수열로서 정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수열을 내가 준비를 시킨다면은 내가 수열 A 서브 n 이런 거를 이제 준비를 시킨다면은 어떤 녀석을 만들 수가 있냐면 a n에다가 x의 n제곱을 곱해서 이것을 이제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보내는 그런 급수를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급수를 무엇이라고 할 거냐면은 이거를 거듭제곱 급수라고 하자. 네. 요게 끝입니다. 뭐 거듭제곱 급수 뭐 크게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거듭제곱 급수라는 거는 그냥 저 다항식 형태를 약간 무한차수로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거듭제곱 급수도 급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 급수가 의미가 있으려면은 가급적이면 수렴하는 상황을 보는 게 좀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거듭제곱 급수에서도 수렴할 때는 언제인지, 그러면 an과 x의 n제곱에 따라서 언제 수렴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거듭제곱 급수가 생긴 모양을 자세히 보면은 x는 변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얘는 어떻게 보면은 an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은 x에 대한 함수로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자, 지금 하는 내용은 타겟 1.3점입니다. 수렴 변경. 수렴으로 갈게요. 어쨌든 간에 이 거듭제곱 급수가 이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저 거듭제곱 급수를 x에 대한 함수로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내가 fx라는 거를 요렇게 an으로 구성한 이 거듭제곱 급수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fx가 잘 정의되려면 저 급수가 수렴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x 값에 따라서 수렴을 할 수도 있고 발산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 거듭제곱 급수는 이 수렴하는 값들과 수렴하지 않는 발산하는 값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f 오브 x를 이제 가만히 살펴보다가 x가 어떤 특정 x0라는 값에서는 수렴한다라는 거를 관찰을 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요. 만약에 x0보다 절대값이 작은 모든 x에 대해서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fx가 절대 수렴한다 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냥 수렴도 아니고 절대 수렴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내가 어떤 x1이라는 x값에서는 발산한다라는 거를 찾았다고 해볼게요. 자, 만약에 x1에서 발산한다라는 어떤 x1이라는 구체적인 예시를 찾았다면은 어떤 성질도 만족하냐면 만약에 x1의 절대값보다 절대값이 큰 x에 대해서는 fx가 항상 발산한다라는 것이 관찰됩니다. 네, 요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만약에 내가 수렴하는 어떤 지점을 찾았다고 해봅시다. 수렴하는 지점, 예를 들어서 내가 x는 2에서 수렴한다라는 거를 찾았다면은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는 fx가 절대 수렴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x1이 한 5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x는 5에서 만약에 fx가 발산한다라는 게 관찰이 되면은 5보다 크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5보다 작은 모든 x에 대해서는 fx가 발산한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왜 그런지 제가 지금부터 증명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급수니까 우리가 급수의 수렴 판정법 혹은 이제 수렴하는 급수에 대한 성질들을 좀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수렴하는 급수에 대한 성질들을 제가 이제 사용을 할 건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요 1번부터 한번 증명해 볼게요. 자, x는 x0에서 수렴한다라는 얘기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a 서브 n에 x0의 n제곱이 수렴한다. 요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급수가 수렴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성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반항 판정법에 의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a 서브 n에 x0의 n제곱 요 값 있죠. 일반항이 어디로 수렴합니까? 항상 0으로 수렴한다. 요 사실 정도는 우리가 이제 일반항 판정법, 이제 DT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조금 이제 특별한 테크닉을 하나 쓸 건데,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a 서브 n의 x0의 n제곱, 이 녀석이 이제 0으로 수렴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엡실론 n론법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어떤 임의의 양수에 대해서 어떤 시점 라지 n이 존재할 겁니다. 어떤 라지 n이 존재할 거냐면은, 라지 n보다 큰 모든 스몰 n에 대해서는 an x0 n제곱과 0과의 차이가 항상 이 임의의 양수보다 작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모를 내가 아무렇게 잡을 때마다 그 네모에 대응하는 라지 n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 네모를 뭐라고 할 거냐면은, 네모를 제가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1이라고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1이라고 하면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당연히 왜냐하면이 아니죠. 이거 다시 쓰면은 an의 x0의 n제곱의 절대값, 이 녀석이 1보다 작다, 뭐 요런 이제 명제로 간단하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제가 요거를 활용을 해서 x0의 절대값보다 절대값이 작은 모든 x에 대해서는 fx가 절대수렴 한다라는 거를 보일 거거든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절대수렴 한다라는 거를 보이려면 당연히, 자, 만약에 제가 요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절대값 a 서브 n의 x의 n제곱, 이 녀석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제 0으로 간다라는 걸 보이면 되잖아요. 자, 근데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이 녀석을 요렇게 바꿔볼게요. x0의 n제곱 요렇게 하고, 그 x0의 n제곱은 원래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x0의 n제곱의 절대값분의 x의 n제곱, 요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x0분의 x의 절대값이라 해야지. x0분의 x의 절대값의 n제곱보다 작다라고 고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얘가 지금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요. 물론 이제 요때 n은 여기서 잡은 라지 n보다 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예요? 자, 어떤 시점 라지 n보다 큰 모든 스몰 n에 대해서는 a 서브 n의 x의 n제곱이 x0분의 x의 n제곱보다 작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요 녀석의 절대값이 x0의 x의 n제곱보다 작다라는 얘기인데, 자, 지금 처음에 가정한 게 뭐였어요? x0분의 x 있죠? 요 녀석이 1보다 작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지금 시작을 한 거잖아요. 물론 제가 이 설명을 생각해 보니까 빠뜨렸네요. 이 x0가 0일 때는 의미가 없어서 그냥 빼고 생각을 할게요. 이거 미리 적어놔야겠다. 0일 때는 어차피 뭐 여기 0 넣으면은 무조건 빵이니까 상관없겠죠. 이거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x0가 0이 아닌 상황에서는 제가 이제 x0를 이제 부등식의 양변을 나눌 수가 있는데, 나누고 나면 이제 얘가 1보다 작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1보다 작은 수의 n제곱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다름 아닌 뭐예요? 1보다 작은 공비를 가진 무한 등비 급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 이 급수는 수렴하잖아요. 1보다 작은 공비를 가진 등비 급수니까. 따라서 시그마 n의 절대값 an의 x의 n제곱, 이 녀석도 수렴을 한다. 따라서 an의 x의 n제곱은 절대 수렴한다. 다시 말해서 fx는 절대 수렴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했던 거는 x0보다 작은 모든 x에 대해서는 fx가 이제 절대 수렴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저거 지금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fx가 발산한다라는 건데, 사실 증명이 거의 똑같아요. 증명이 거의 비슷하고,
여기서 사실 x가 이제 x1보다 크다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1보다 큰 공비를 가진 등비급수는 이제 발산한다라는 거를 이용해서 또 다시 비교 판정법을 쓰면 되거든요. 그때 이제 사실 증명에서는 부등호고 이렇게 다 반대로만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연습 문제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타겟트 1.3.3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거듭제곱 급수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중에 하나인 이제 수렴 반경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타겟트 1.3.2에서 어떤 것들을 증명을 했냐면은, 예를 들면, 요거는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0이 있고요. 거듭제곱 급수 fx가, x는 1에서 수렴한다라는 거를 예를 들어서 관찰을 했다고 합시다. 자, 1에서 만약에 수렴한다라는 거를 관찰을 했다면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모든 수들에 대해서 수렴하더라. 특히 이제 절대 수렴하더라라는 거를 이제 제가 증명을 했잖아요. 자,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번에는 이거 조금 길이가 안 맞긴 하지만, 자, 만약에 2에서는 발산한다라는 거를 관찰을 했다고 해볼게요. 만약에 2에서 발산한다라는 게 관찰이 됐다면은 2보다 큰 모든 실수와 그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모든 실수에서도 발산한다, 이런 설명을 제가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럼 내가 수렴하는 지점을 잡으면 걔보다 작은 것들은 무조건 수렴한다라는 게 이제 확실히 보장이 된 상황이고, 어떤 발산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얘보다 큰 모든 수들에 대해서는 발산한다라는 게 관찰이 된 상황이니까, 그럼 우리가 흥미를 가지는 지점은 어디가 될 거냐면은, 자, 1과 2 사이에서, 자, 지금 1에서는 수렴하고, 자, 그 다음에 2보다 큰 부분에서는 발산한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 1과 2 사이에 거리를 좁히다 보면은 얘네가 만나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 시점 이후로는 무조건 수렴하는 거고, 어떤 특정 시점 이후로는 발산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수렴하는 것과 발산하는 게 역전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가령 만약에 3에서는 이제 수렴한다라는 게 이제 관찰이 됐고, 2에서 발산하는 게 관찰이 됐다 해볼게요. 자, 만약에 3에서 수렴하는데 2에서 발산한다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3에서는 만약에 수렴한다면 3보다 작은 값에서는 모두 수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2에서 발산한다라는 거에 당연히 모순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렴하는 지점과 발산하는 지점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양수인 지점에서 내가 관찰을 했을 때, x가 양수인 지점에서 관찰을 하다 보면은 수렴하는 지점과 발산하는 지점은 항상 수렴하는 지점이 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천천히 늘리다 보면은, 그 다음에 2에서는 천천히 줄이다 보면은 이게 어느 순간에서는 만나지 않을까. 그거를 우리가 이 시점을 찾는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요 지점이 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수렴 반경이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 임의의 거듭제곱급수 fx가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지금 타겟트 1.3.3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요 1, 2, 3번 명제 중에 하나는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세 개를 다 만족시키지 않는 거듭제곱 급수는 없고, 그 다음에 요 셋 중에 하나만 참여해야 됩니다. 자, 하나는이라고 했네요. 하나만 참이라고 할게요. 하나만 참이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1번은 뭐냐면 x는 0에서만 수렴한다. 요거 이제 x는 0에서만 수렴한다라는 거는 이제 fx가 사실 그냥 상수함수 0으로, 상수함수가 아니라 이제 0보다 큰 어떤 실수를 넣어버리면 무조건 급수가 발산하는 그런 형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fx는 r에서 수렴한다. 이거 다시 말해서 x에다가 어떤 실수를 넣어도 이제 거듭제곱 급수가 항상 수렴하는 그런 fx로 주어지는 경우.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우리가 이제 좀 중요하게 살펴볼 상황이 되거든요.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타겟트 1.3.2에서 증명을 했다시피 어떤 시점에서 만약에 수렴한다. 그러면 어떤 시점을 절대값으로 하는 그 사이의 수들에서는 전부 다 수렴을 한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어떤 시점에서 발산한다 했다. 그러면은 절대값이 그것보다 큰 모든 수들에 대해서는 다 발산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수렴과 발산하는 지점, 그거를 차이를 점점 줄이다 보면은 어떤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될 건데, 그 한 지점이 바로 요 R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R보다 작으면은, 요거는 양수예요. R보다 작은 모든 절대값 X에 대해서는 fx가 수렴한다. 그 다음에 R보다 큰 모든 절대값 X에 대해서는 fx가 발산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1, 2, 3번 중에서는 방금 우리가 타겟트 1.3.2에서 봤다시피 이 세 개 중에서 반드시 하나는 참여해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우리가 3번에서 말하는 요 R을 무엇이라고 할 거냐면은
fx의 거듭 제곱급수의 수렴 반경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반경이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반지름이잖아요, 반지름. 근데 이제 반지름이라는 게 사실 이거 왜 원도 아닌데 반지름이냐 이럴 수가 있는데, 요거는 약간 1차원 상의 도형이라서 그래요. 1차원 상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2차원에서 생각을 했을 때, 다시 말해서 이제 평면에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점으로부터 거리가 R인 점들을 다 모아보면 원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2차원 평면이 아니라 요 1차원 직선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1차원 직선에서 내가 만약에 어떤 점으로부터 거리가 R인 지점을 생각을 하면은 사실 요 두 점밖에 없거든요. 마이너스 R이랑 플러스 R. 요 원점에서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이 두 지점을 사실은 이제 1차원에서 원으로 생각을 하고 1차원의 어떤 수렴 반경이다. 1차원의 수렴 반지름이다. 요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요거는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 타겟 1.3.3에서 보셨다시피 그러면은 지금 1번과 2번은 사실 뭐 되게 1번은 뭐 x는 0에서만 수렴하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을 거고요. 이거 어차피 0일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fx가 만약에 이제 R에서 수렴한다라고 하면은 저게 R에서 수렴한다라고 하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수렴한다라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다루기가 아주 편하다 이런 소리겠죠. 근데 이제 fx에 따라서, 그러니까 fx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수렴 반경이 바뀐다. 다시 말해서 어떤 지점까지는 수렴하고 어떤 지점 이후부터는 발산한다. 요런 것들을 이제 찾으려면은 수렴 반경이 어떤 구체적인 거듭제곱 급수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구하는지가 관건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수렴 반경이 만약에 어떤 거듭제곱 급수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타겟 1.3.4가 되겠습니다. 타겟 1.3.4 수렴 반경의 계산. 자, 수렴 반경의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 예를 들면 fx가 어떤 수열 an에 대해서 시그마 n a 서브 n의 xn 제곱 요렇게 an 수열을 개수로 하는 그런 거듭 제곱 급수가 이제 주어졌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듭 제곱 급수가 주어지면은 자, 수렴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말해서 fx가 어쨌든 수렴하는 지점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x에 대해서는 fx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급수가 수렴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x에다가 x에다가 뭐 안 넣고 예를 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우리 비율 판정법 할 때 있죠. 비율 판정법. 비율 판정법 할 때 an과 an 플러스 1의 절대값의 극한을 구했습니다. an분의 an 플러스 1의 절대값의 극한을 구했는데, 예를 들어서 요게 어떤 값으로 존재한다라고 해볼게요. 이게 L이라는 값으로 예를 들어서 존재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L이라는 값은 어쨌든 이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0 이상 무한대, 여기서 제가 이 닫힌 구간 이렇게 쓸 거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간에 이게 만약에 극한값으로 이렇게 L로 존재한다. 아니다, 이거 지금 바로 설명 드릴게요. 여기 제가 원래 극한값 구하다 보면은 이 극한이 이제 양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양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에 그냥 이렇게 무한대 이렇게 쓰잖아요. 그거를 이제 허용해서 그냥 요렇게 닫힌 구간으로 요렇게 이제 제가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그냥 관례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라는 거는 사실은 범실수체에서는 이제 우리가 무한대를 이제 수로 받아들임으로써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간에 자, 이게 만약에 an분의 an 플러스 1의 절대값에서 만약에 L이라는 어떤 특정 값으로 이제 수렴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사실이 주어지냐면 fx의 수렴 반경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수렴 반경 R은 어떤 값으로 주어지냐면요. R은 L분의 1이거나 L분의 1이라는 거는 이제 L이 0은 안 되니까 0보다 크고 어떤 무한대라는 값을 취할 때 그때는 이제 수렴 반경 R이 이제 L분의 1로 주어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L이 0인 경우에는 수렴 반경이 무한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무한대를 이제 허용한 이유는 뭐냐면요. 만약에 이제 요 an분의 an 플러스 1 이게 이제 수렴하지 않고 발산한다. 다시 말해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면은 이게
무한대분의 1이니까 수렴 반경이 0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수렴 반경이 0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fx는 x는 0에서만 수렴한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L이 0으로 주어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0분의 1은 생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이게 사실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수렴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거를 이제 증명한다라고 하면은 이 극한값은 우리가 존재하는, 다시 말해서 이제 L이라는 어떤 특정 값으로 이제 존재한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는 요 an분의 an 플러스 1은 사실 x의 n제곱을 생각을 하지 않고 비율을 구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an의 x의 n제곱, 요 거듭제곱 급수에서 만약에 비율 판정법을 쓴다 하면은 n번째 일반항이 그냥 an의 x의 n제곱 요거를 통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서브 n의 x의 n제곱,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항은 a n 플러스 1분의 x의 n 플러스 1제곱. 요 녀석의 우리가 절대값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가만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n제곱분의 x의 n 플러스 1제곱, 얘는 그냥 x의 1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an분의 an 플러스 1. 그 다음에 절대값 x. 요렇게 그냥 빠져나오게 되는 게 끝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an분의 an 플러스 1, 이 녀석이 이제 제가 l이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은 l로 수렴하고 얘는 그냥 상수니까 l 절대값 x, 요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값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0부터 만약에 이제 무한대로 간다면은 그냥 무한대라고 쓰는 요런 표기법을 제가 이제 허용을 한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되는 거는 l이 만약에 다시 말해서 이제 만약에 x라는 값이 l분의 1보다 작으면 수렴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수렴 반경이 지금 r이라는 거면은.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지금 우리가 구한 거는 an의 xn제곱분의 an 플러스 1의 xn 플러스 1제곱의 절대값. 이거는 우리가 비율 판정법에 의해서 구한 극한이잖아요. 그럼 그 극한이 1보다 작아야 수렴을 하는 거예요. 누가? 얘가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l 곱하기 절대값 x, 이 녀석이 1보다 작다면은 fx는 수렴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l 곱하기 x, 이 녀석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fx가 발산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말은 사실 부등식이 절대값 x가 l분의 1일 때 이제 수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화살표 지워야겠다. 절대값 x가 l분의 1보다 작을 때 이제 fx가 수렴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근데 발산한다라는 거는 어떤 얘기냐면은 절대값 x가 l분의 1보다 클 때 발산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서 지금 제가 L은 양변을 지금 L로 나눈 상황이니까 L은 0이 아닐 때로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L이 0이면 여기 보시다시피 L이 0이면 무조건 절대값 X에다가 0을 곱한 것은 0이니까 1보다 작죠. 그러면 X가 무엇이든지 간에 발산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L은 0이 아닐 때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L이 0이 아니면은 L분의 1보다 작은 모든 절대값 X에 대해서는 fx가 수렴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L분의 1보다 큰 모든 절대값 x에 대해서는 fx가 발산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름 아닌 이 l분의 1이라는 값은 여기서 제가 말했던 수렴 반경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l분의 1은 fx의 수렴 반경이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특히 여기 이제 L이 무한대일 때도 요걸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L이 무한대게 되면은 이거 절대로 1보다 작을 수가 없죠. 절대값 X는 상수니까. 그렇기 때문에 L이 무한대인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이 수렴 반경을 그냥 0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수렴 반경이 0이라는 거는 fx가 X는 0에서만 수렴할 수밖에 없겠구나. 다시 말해서 그냥 전부 다 이제 아마 A0 빼고 이제 모든 항들은 이제 0이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교재에 있는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아마 제가 지난 거듭제곱 급수의 거듭제곱 급수가 아니고 그 비율 판정법, 급수의 수렴 판정법 할 때 비율 판정법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급수 중에 하나인데, 자,
n팩분의 1의 x n제곱. 자, 요 거듭제곱 급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거듭제곱 급수가 이제 수렴 반경이 얼마인지 궁금하다. 그러면은 요거 구하면 됩니다. 요거.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n팩분의 1, 그 다음에 절대값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1.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되죠. 절대값은 뭐 양수니까 어차피 벗겨도 되죠. 자, 그럼 n 플러스 1 팩토리얼은 n 팩토리얼에 바로 약분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분의 1. 따라서 이 값은 0이 된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1.3.4에서 얘기하는 요 극한값 L이 0으로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0일 때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수렴 반경이 무한대다. 아, 수렴 반경은 무한대다. 그 말은 뭐냐면 시그마 n, n팩분의 1의 x n제곱은 실수 전체에서 수렴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요 거듭제곱 급수는 어떤 함수랑 똑같냐면요. 2의 x제곱이랑 똑같습니다. 요 지수 함수랑 똑같습니다. 요것도 이제 제가 잠시 후에 증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타겟 1.3.5로 가겠습니다. 이제 타겟 1.3.5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거듭제곱 급수에서 아주 중요한 성질인 바로 거듭제곱 급수의 기본 정리입니다. 자, 거듭제곱 급수의 기본 정리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거듭제곱 급수가 이제 fx라는 게 이제 수렴 반경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급수기 때문에 어떤 x에 대해서는 수렴하고 어떤 x에 대해서는 발산한다. 근데 그게 항상 수렴하는 지점은 어떤 값 기준으로, 어떤 양수 기준으로 그 절대값 사이에 있는 값들에 대해서는 항상 수렴하더라. 그리고 그 바깥의 반경에 대해서는 항상 발산하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거듭제곱 급수에서는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런 수렴 반경으로 나타나는 그런 거듭제곱 급수의 특징뿐만이 아니라 거듭제곱 급수에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요. 자, 거듭제곱 급수는 생긴 거 보면은 다항식이랑 똑같이 생겼죠. 다항식이랑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다항식은 미분과 적분이 아주 잘 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fx가 만약에 거듭제곱 급수로 정의되어 있다면은 지금 fx는 다항식인데 사실 다항식이 아니죠. 다항식처럼 생겼는데 뭔가 무한차수 다항식이니까 뭔가 다항식에서 성립하는 그런 성질들이 비슷하게 성립하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증명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임의의 거듭제곱 급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거듭제곱 급수는 항상 미분 가능하다라는 걸 증명을 할 겁니다. 미분 가능하면 당연히 연속이니까 정적분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분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도함수가 마치 우리가 다항식을 미분하는 것처럼 이 일반항을 미분해서 취해지는 그런 극한으로 주어지는 것, 이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정적분도 마찬가지로 이 일반항을 정적분했을 때 그 녀석의 합으로 주어지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다라는 걸 증명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성질은 뭐냐면은 우리가 거듭제곱 급수로 주어진 fx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수렴 반경이 있을 겁니다. 그 수렴 반경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도함수랑 정적분 둘 다 수렴 반경이 R로 똑같이 주어집니다. 이제 그거까지 제가 증명을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수렴 반경이 이제 R이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게 조금 더 쉽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바로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은 자, 제가 지금 fx의 수렴 반경이 R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것이 이제 주어지는 상황이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an 플러스 1에 이 녀석의 이제 절대값이 이제 L로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L이 무한대인 경우에는 이제 fx가 이제 수렴하지 않는 경우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제외를 하고요. 이제 L이 0인 경우에는 R은 L분의 1로 주어지겠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L이 만약에 저기 0일 때는 요렇게 R은 이제 무한대 로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f'x로 주어진 지금 요 함수 있죠. 요 급수도 만약에 이제 극한 값을 똑같이 구했을 때 극한 값을 이렇게 똑같이 구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봅시다. 자, 그럼 얘도 어때요? 지금 an분의 an 플러스 1은 L로 수렴하고 있죠. 그 다음에 n분의 n 플러스 1은 어디로 수렴해요? 1로 수렴하잖아요. 그럼 얘도 똑같이 L이겠구나. 그럼 얘도 수렴 반경이 L분의 1이겠구나.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요것도 마찬가지로요. n 플러스 1분의 an이랑 그 다음에 n 플러스 2분의
an 플러스 1.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an분의 an 플러스 1이 이미 L로 수렴하고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은 1로 수렴하니까 이 녀석의 절대값도 어떻게 수렴한다? L이라는 값으로 수렴하겠다. 요거를 우리가 바로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케이. 우리가 fx의 미분 모양과 적분 모양이 수렴 반경이 똑같이 이제 R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은 증명을 했는데 지금 어떤 것을 증명을 해야 되냐면요. 저 f of x가 항상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분 가능하다 했을 때 구체적으로 그 도함수는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걸 증명을 할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증명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fx가 n에다가 an의 xn제곱 이 녀석으로 주어지는 거듭제곱 급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거를 어떻게 다항식으로 봤을 때 미분한 형태인 n 곱하기 an의 x의 n-1제곱 이 녀석 있죠. 이것을 제가 이제 gx라는 거듭제곱 급수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gx라는 거듭제곱 급수를 생각을 하면은 일단 분명한 것은 제가 방금 증명을 한 것은 f랑 g가 둘 다 수렴 반경이 r이다라는 거를 증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할 것은 뭐냐면 실제로 fx의 도함수를 구했을 때 다시 말해서 이제 수렴 반경 내에 있는 x0를 제가 골라서 이렇게 도함수를 구해보면은 정확히 gx0라는 값으로 이제 수렴하게 된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지금부터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발상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증명하려면 제가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자, 일단 fx도 수렴을 해야 되니까 제가 절대값 x랑 절대값 x0 이 녀석이 이제 r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얘가 지금 r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자, 부분합을 생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시그마 n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x 빼기 x0 분의 x의 다시 x 빼기 x0 분의 an의 x의 n제곱 빼기 an의 x0의 n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n an의 x의 n-1제곱. 자, 이 녀석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얘를 이 급수를 제가 리미트 x를 x0를 보내는 극한을 생각을 했을 때 0이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일반항을 조금 뜯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부터 살펴보면은 x 빼기 x0분의 an의 x의 n제곱 빼기 an의 x0의 n제곱은 얘는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an을 만약에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뺀다라고 하면은 x의 n제곱 빼기 x0의 n제곱 이 녀석을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죠. x 빼기 x0의 x의 n-1제곱 더하기 x의 n-2제곱 x0 더하기 쭉쭉쭉 해서 x의 제로의 n-1제곱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 x를 x0로 가까이 가는 극한을 생각한다라는 거는 x랑 x0가 다른 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다른 수니까 약분을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요 식을 통째로 어떻게 적을 수가 있냐면 이거 여기까지는 지웁시다. 자, 요 식을 통째로 어떻게 적을 수가 있냐면 자, an을 제가 바깥으로 꺼내고 생각을 할게요. 자, an에 x의 n-1제곱 더하기 x의 n-2제곱 x0 더하기 x의 n-3제곱 x0의 제곱 더하기 쭉쭉쭉 해서 x0의 n-1제곱 했다가 마지막에 지금 x의 n-1제곱 있는 거죠. 잠깐만. 이 x0잖아. x0 있어야 되겠죠. 이거 gx0니까 이거 x0 넣어야 돼요. 미안합니다. n x0의 n-1제곱. 자, 이렇게 이제 제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an은 어차피 바깥으로 빠져 있으니까 제가 요것만 한번 이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요것만 가지고 온다고 생각을 하면은 자, 지금 우리가 고등수학 1학년에서 배운 거 생각을 해보면 x 대신에 x0 넣으면 어때요? 얘는 x0의 n-1제곱, 요것도 x0의 n-1제곱, 요거 전부 다 x0의 n-1제곱이죠. 그게 총 몇 개 있습니까? n개 있죠. 그러면은 요거랑 뺐을 때 정확히 0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인수 정리에 의해서 x 빼기 x0를 인수로 갖는다. 요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인수는 우리가 조리제법으로 구하면 돼요. 암산할 수 있을까? 1 곱하기 x의 n-2제곱 더하기 2 곱하기 x의 n-3제곱 x0의 1제곱 더하기 3 곱하기 x의 n-4제곱 곱하기 x0의 제곱 이렇게 쭉쭉쭉쭉 하다가 n-1인가요? n-1에
x 제로에 n-2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잠깐 빼놓고요. 이제 요것만 다시 살펴봅시다. 자, 요것만 가만 살펴보면은 우리가 시그마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자, K는 지금 요거 개수 역할입니다. K는 지금 1부터 n-1까지 움직이고, 그리고 X의 거듭 제곱은 지금 n-1-k 요렇게 움직이고, X0는 거듭 제곱이 K 빼기 1 요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제가 처음에 얘가 지금 X랑 X0의 절대값이 R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R과 X0, X 사이에 제가 수를 하나 잡을게요. C라는 양수를 잡겠습니다. C는 양수입니다. C라는 양수를 잡아서 제가 아주 재밌는 짓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C라는 양수를 잡으면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은, 자, 지금 X의 n 빼기 1 빼기 k 제곱은 C의 n 빼기 1 빼기 k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죠. 똑같이 X0의 k 빼기 1 제곱은 C의 k 빼기 1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x 빼기 x0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 곱하기 c의 n-1 빼기 k 제곱 곱하기 c의 k-1 제곱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k랑 k 지금 사라져가지고 얘는 이제 통합이 될 거거든요. x 빼기 x0에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 곱하기 c의 n-2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결국에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가 움직이는 거는 요거 k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식을 구해줄 수가 있겠죠. 곱하기 2분의 n-1 곱하기 c의 n-2 제곱. 요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해야 되지?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확인을 한 거는 뭐였냐면은 요거 시그마 n 요거 일반항 지금 똑같이 살펴본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자, 따라서 시그마 n에 이거 그냥 f랑 g로 쓸게요. x0분의 fx 빼기 yg. 이건 그냥 똑같이 써야겠다. x 빼기 x0분의 an의 x의 n제곱 빼기 an의 x0의 n제곱 마이너스 nan의 x의 제로의 n-1제곱. 자, 요 녀석은 지금 만약에 제가 요거를 절대값으로 할까요? 요거를 이제 절대값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뭐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냐면 지금 얘 있죠. 요거를 지금 시그마 n 한 거 있죠. 시그마 n 2분의 n-1에 c의 n-2에 x 빼기 x0. 이 녀석의 전체 절대값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지금 절대값은 뭐 어차피 지금 다 곱셈이니까 이제 이거 지금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시그마 n에 2분의 n-1 c의 n-2 이거 등호해도 되나? 등호나 하면 되겠네요. 곱하기 x 빼기 x0의 절대값. 네,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잠깐만. 여기 an 빠뜨렸네요. 제가 여기 an을 안 넣었네요. 여기 제가 an을 아까 빠뜨렸죠. 미안합니다. an 넣고 그다음에 이것도 다시 쓸게요. an에 2분의 n-1에 c의 n-2제곱 an은 그거일 수도 있으니까 x 빼기 x0.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을 넣고 볼게요. 자, 요것도 급수죠. 그죠? 자, 요거 급수입니다. 근데 지금 얘는 급수가 지금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요 급수 한번 살펴보면은 비율 판정법을 제가 써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n번째 항 2는 어차피 약분되니까 그냥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항
이렇게 되죠. 이 녀석의 절대값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n 곱하기 n-1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얘는 지금 1로 수렴할 거예요. 그 다음에 an분의 an 플러스 1은 어디로 수렴합니까? 지금 수렴 반경이 r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r분의 1로 수렴할 거고요. 그 다음에 c의 n-2제곱분의 c의 n-1제곱은 c로 수렴하겠죠. 자, 그럼 얘는 지금 r분의 c입니다. 그럼 비율 판정법에서 이 r분의 c라는 값이 만약에 1보다 작으면은 이 급수는 수렴한다.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지금 r분의 c 어때요?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 x랑 x0 사이에 요거를 사실은 이제 r로 넣어서 풀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c로 넣으면 이렇게 비율 판정법에서 1보다 작게 수렴한다 이런 사실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저 c를 처음에 도입을 했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럼 비율 판정법에 의해서 요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이미 증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 그럼 요거는 어떤 특정 값으로 이제 상수값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 놓고 자, 리미트 x가 x0로 가는 극한을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 녀석을 x를 x0로 보내는 극한을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 녀석을 x를 x0로 보내는 극한은 지금 얘는 어차피 0 이상이죠. 0 이상인데 이 극한보다는 작게 구성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지금 상수죠. 상수인데 x 빼기 x0는 0으로 수렴합니다. 그러면은 이 극한이 어디로 가까이 간다? 다시 말해서 x 빼기 x0분의 fx 빼기 fx0 에다가 빼기 gx0. 자, 요 극한이 어디로 가더라? 0으로 가더라. 그 말은 뭡니까? gx0는 이미 상수값이니까 x 빼기 x0분의 fx 빼기 fx0는 어디로 수렴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x 빼기 x0분의 fx 빼기 fx0. 이 녀석은 gx0라는 특정 값으로 수렴을 하더라. 자, 그러면 그 말은 뭡니까? f'x가 x0가 gx0다. 이 x0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수렴 반경 내에서 잡은 모든 x0에 대해서 이제 사용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충고를 드릴 게 있는데, 그 수렴 반경이라는 거는 사실 제가 r에서 수렴을 하면은 r보다 작은 값에서 수렴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fx가 수렴 반경이 r이라고 할게요. 그럼 수렴 반경이 r인데 r보다 작은 값에서도 수렴을 하지만 x는 r에서 정확히 수렴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렴 반경이 구간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r, r 이렇게 이제 나왔다고 해볼게요.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f'x는요 마이너스 r, r 요 열린 구간에서는 수렴한다라는 게 보장이 되거든요. 근데 x는 r에서는 수렴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 증명 과정에서 사실 x는 r에서 수렴한다라는 보장을 제가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요거 fx는 x는 r에서 수렴하는데 f'x는 x는 r에서 수렴하지 않는 그런 사례들도 있으니까 제가 그거는 잠시 후에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요거 정도만 이제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거는 fx는 항상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니까 연속이죠. 연속이다라는 걸 증명을 했고, 심지어 그 수렴 반경은 fx랑 f'x랑 똑같고, 그 다음에 f'x의 도함수는 fx를 다항함수처럼 생각을 했을 때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과 똑같이 우리가 취급을 할 수 있다. 요런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직 하나 남은 거는 이제 도함수를 아직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fx가 지금 시그마 n의 an의 x의 n제곱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인테그럴 0부터 x까지 fx라고 하면 안 되죠. ft dt. 자, 요 녀석은 어떻게 나타난다 했냐면 n 플러스 1분의 1 a의 n의 x의 n 플러스 1. 자, 요렇게 나타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적분도 사실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 했으니까 이제 적분도 사실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적분 가능하다라는 거는 바로 명백합니다. 왜입니까? 적분 가능하다라는 거는 이 미분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fx가 연속이다라는 것도 바로 보장이 되죠. 미분 가능한 함수는 무조건 연속이니까요. 그럼 연속 함수니까 fx는 무조건 적분이 되겠구나. 일단 요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럼 구체적으로 왜 정적분을 하면은 요렇게 우리가 다항함수에서 적분하는 것의 극수처럼 우리가 취급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도함수로서 바로 당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 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잖아요. 그죠? 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미분한다면은 fx가 나와야 돼요. 그죠? 이 녀석을 미분하면 fx가 나오니까요. 지금 이 녀석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n에 n 플러스 1 요렇게 바로 곱해지잖아요. 그죠?
AN에 X에 N 플러스 1에서 N차 하나 줄어드니까. 그럼 얘는 다름 아닌, 미분을 해보니까 FX랑 똑같구나. 그러면 지금 이 녀석의 정적분은 FX랑 정확히 똑같이 일치하겠구나. 이런 주장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한 것은 미적분의 기본 정리가 아니죠. 거듭제곱 급수에서 성립하는 기본 정리를 이제 제가 증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증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거듭제곱 급수는 항상 미분 가능하고 항상 적분 가능하다. 이제 적분 가능하다라는 거는 사실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연속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연속이다라는 것까지만 증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연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분이 가능하지만. 자, 이제 다룰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타겟트 1.3.6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임의의 이제 함수가 거듭제곱 급수꼴로 주어졌다면은 그것이 미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연속이라서 적분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은 다항함수처럼 미분하고 적분할 수 있다. 요런 것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것을 제가 사실 지금 제가 적어 놓은 것은 사실 테일러 급수랑 거의 똑같은 이제 형태인데, 거듭제곱 급수로서도 이제 테일러 전개라는 말 없이 이제 거듭제곱 급수에서도 이제 저런 논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거듭제곱 급수라는 것이 주어지려면은 사실 수열로서 그 개수가 주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어떤 내가 임의의 함수를 가지고 왔을 때 그 함수가 거듭제곱 급수로서 표현이 되느냐, 요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fx를 제가 어떤 함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fx를 내가 어떤 함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억지로 거듭제곱 급수로 표현을 한번 해봤다고 할게요. 거듭제곱 급수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n의 x의 n제곱 플러스 점점점. 자, 그러면은 얘를 한 번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미분하면은 a0는 사라지고 a1 더하기 2a2 x제곱. x제곱은 아니죠. 3개까지 써야겠다.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3a3의 x의 제곱 플러스 쭉쭉쭉 플러스 nan의 x의 n-1. 이게 아니죠. 맞나? 맞네. 미안해요. an의 x의 n-1 제곱 플러스 쭉쭉쭉. 자, 이제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걸 한 번 더 미분했다고 해볼게요. f''x는 2 곱하기 이 x 어디 갔니? 2 곱하기 1 a2 3 곱하기 2a3 x 쭉쭉쭉 해서 n 곱하기 n-1 an의 x의 n-2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쭉쭉 나갈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얘를 n번 미분했다. n번 미분했다 기호로 제가 요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n번 미분했다 라고 하면은 이제 아마 여기 n-1차항까지는 이제 다 사라지고 뭐만 남습니까? 여기 n-1 쭉쭉쭉 2 1 an 여기부터 아마 다시 시작이 되겠죠. 플러스 쭉쭉쭉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지금 이런 거듭제곱 급수꼴을 이제 미분을 한다 하면은 제가 항상 이제 이런 형태로 적을 수가 있을 건데,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제가 x에다가 0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 x에다 0을 넣으면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 f0은 a0를 얻겠죠. 그 다음에 f'1은 f'0는 어떻게 돼요? a1을 얻겠죠. 그 다음에 f''0는 뭐예요? 2 곱하기 1 a2를 얻겠죠. 그 f''0은 어떻게 되겠어요? 3 곱하기 2 곱하기 1 a3를 얻겠죠. 그러면은 n번 미분한 거에다가 0을 넣은 거는 n 팩토리얼 an을 얻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만약에 그 함수를 거듭제곱 급수로 표현을 한다면은 그 개수가 항상 이런 관계식을 만족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즉 an은 n 팩토리얼 분의 f의 n번 미분한 거에다가 0을 넣은 것. 이렇게 우리가 이제 거듭제곱 급수를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만약에 어떤 함수가 이제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면, 무한번 미분 가능하면은 이제 항상 저런 표현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겠구나. 이제 요렇게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거듭제곱 급수 단원에서 말미에 설명드렸던 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적지 않으셔도 돼요.
어떤 fx가 만약에 이제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면은 이제 n번째 미분 계수를 이용을 해서 fx를 요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라는 것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해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fx가 이제 임의로 주어졌을 때, 그것을 거듭제곱급수로 표현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이 되느냐. 예를 들면은 지수함수는 거듭제곱급수로 표현하면은 어떤 모양이 될까? 그 다음에 뭐 로그 함수는 어떻게 될까? 삼각함수, 그 다음에 뭐 삼각함수 말고 또 뭐 있죠? 뭐 사인, 코사인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자, 그래서 일단 가장 처음에 할 함수는 거듭제곱급수는 요겁니다. 자, 요겁니다. 자, 요거 지금 n 팩토리얼 분의 1의 x의 n제곱인데, 자, 요거는 만약에 이제 역으로 추측한다 라고 하면은 n개 도함수를 0을 넣었을 때 그 미분 계수가 항상 1이 되는 이제 그런 함수라는 거거든요. 자, 요 함수 한번 잘 살펴볼게요. 자, 요 함수 잘 살펴보면은, 자, 이거 제가 어떤 함수라고 이름을 붙일 거냐면, 엑스포넌트 x라고 하겠습니다. 자, 왜 이런 갑자기 exp 뭐 이거 경험치도 아니고 이런 이름을 붙였는지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엑스포넌트 x, 엑스포넨셜 x 요거를 제가 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엑스포넨셜 함수 요거를 이제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 미분하면은 거듭제곱급수는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다항함수처럼 하면 된다고 했죠. 대신에 이제 n은 0에서 이제 n은 1로 바뀝니다. 첫째 항은 사라지니까, 상수항은 사라지니까. 그러면은 n 팩토리얼 분의 n의 x의 n-1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1 팩토리얼 분의 1의 x의 n-1제곱 이렇게 되죠. 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지금 움직이건데 이거 가만 보면 얘랑 똑같죠? 그럼 그 말은 뭡니까? 아, 이거 엑스포넨셜 x랑 똑같네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분했는데 자기 자신이 나왔어요. 미분을 했는데 자기 자신이 나왔습니다. 자, 미분을 했는데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 뭐 있을까요? 0 있겠죠. 0. 0이라는 상수함수. 0은 미분하면 계속 0이잖아요. 그죠? 0이 있겠고. 근데 이게 확실히 0은 아니잖아요. 그죠? x에다가 뭔가를 이제 넣어가지고 값이 나올 거니까. 자, 요거는 지수함수. 구체적으로 말해서 2의 x제곱이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실제로 저 함수가 2의 x제곱이랑 똑같은지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보조함수를 생각을 할 건데 제가 fx를 2의 마이너스 x제곱 엑스포넨셜 x 이렇게 두 함수를 곱한 함수로 제가 이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함수를 제가 미분을 해볼게요. 그럼 f'x는 고배 미분법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엑스포넨셜 x랑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자, 요거는 미분하면 그대로 엑스포넨셜 x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고 이거 지금 항 똑같죠? 그럼 이거 항상 0입니다. 자, 도함수가 0인 함수는 상수함수잖아요. 그러면 상수함수입니다. 자, 그럼 이 상수가 얼마인지는 x에다가 아무거나 넣어가지고 대입을 하면 돼요. 자, x에다가 0 넣어볼까요? 자, x에다 0 넣으면은 2의 마이너스 0제곱 엑스포넨셜 0입니다. 자, 2의 마이너스 0제곱은 2의 0제곱이랑 똑같으니까 그냥 1입니다. 근데 엑스포넨셜 0은 어때요? 자, 엑스포넨셜 함수는 지금 여기다가 n팩분의 1의 x의 n제곱 여기다가 넣을 거잖아요. 자, 엑스포넨셜 0은 지금 1 더하기 1팩분의 1의 0의 1제곱 2팩분의 1의 0의 제곱. 그러면 이거 뭡니까? 그냥 1이죠. 아, 그러면 이거 지금 상수가 1이겠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fx는 1입니다. 자, fx가 1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예요? 지금 2의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엑스포넨셜 x가 1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두 함수는 모든 x에 대해서 곱했을 때 1이 되니까 둘 다 당연히 0은 아닐 겁니다. 아,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 엑스포넨셜 x는 2의 x제곱이랑 똑같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거듭제곱 급수꼴로 표현한 요 함수는 거듭제곱 급수꼴로 표현한 요 함수는 다름 아닌 2의 x제곱이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은 제가 교과서에 타겟 1.4.1입니다. 자, 타겟 1.4.1입니다. 자,
자, 2의 x제곱의 파워 시리즈입니다. 자, 요것은 어떻게 되냐면 2의 x제곱은 어떻게 표현된다?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로 갈 때 n은 0부터 무한대로 갈 때 n 팩토리얼 분의 1의 x의 n제곱. 이렇게 표현되는 게 이제 지수함수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뭐 조금 더 풀어서 쓰면은 1 더하기 1팩분의 1의 x의 1제곱, 2팩분의 1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n팩분의 1의 x의 n제곱.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흘러가는 형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x에다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2는 1 더하기 1팩분의 1 더하기 2팩분의 1 더하기 3팩분의 1. 요렇게 무한급수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뭐 따름 정리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1은 이거는 발산하는 급수가 아니고 항상 2로 수렴하는 그런 급수구나.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소소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수함수를 해봤으니까 뭐 로그 함수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삼각함수 먼저 해볼까요? 자, 삼각함수를 만약에 이 거듭제곱 급수로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자, sin x부터 할까요? sin x. 자, sin x랑 cosine x 둘 다 미분 가능하죠. 근데 sin x랑 cosine x는 둘이 어때요? 미분하면은 sin x 미분하면 cosine x가 나오고, 그 다음에 cosine x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x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둘이 서로 항상 이렇게 순환하는 그런 꼴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냐면은 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 도함수에다가 0을 넣으면은 코사인 0이니까 1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사인을 2번 미분한 거 생각을 하면은 0이 나오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으면 사인 프라임 0은 1, 그 다음에 사인 프라임 0은 0이고요. 그 다음에 사인 프라임 0은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아마 마이너스가 붙을 거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가면은 개수가 어떻게 돼요? 개수가 아니라 그 미분 개수가 항상 1, 0, 마 1, 0, 1, 0, 마 1, 0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배웠던 건 뭡니까? 만약에 sin x가 거듭제곱 급수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면은 n은 0부터 무한대로 갈 때 n 팩토리얼 분의 사인을 n번 미분한 거에다가 0 넣은 거에 x n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 사인 0 넣은 거는 0, 그 다음에 사인 1 넣은 거는 1팩분의 x, 그 다음에 2 넣은 거는 0, 그 다음에 3 넣은 거는 마이너스 1 x제곱, 다시 4 넣은 거는 0,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면은 얘는 다시 정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바뀔 겁니다. 즉 거듭제곱 급수에서 이렇게 홀수 번째 항만 취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지는 그런 거듭제곱 급수 모양이 될 거다. 이런 걸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sin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미분하면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x 미분 1 빼기 2팩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4팩분의 1의 x 4제곱 빼기 6팩분의 1의 x 6제곱.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뭐 sin x를 이렇게 적기는 했지만은 실제로 요 거듭제곱 급수가 sin x랑 똑같은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타겟트 1.4.2입니다. 타겟트 1.4.2인데 그 전까지 제가 이제 빌드업 과정이 좀 많아서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시그마 사인부터 해볼게요. 2n-1로 해야 되나? n은 0부터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자,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2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x의 n제곱. 자, x의 2n 플러스 1제곱이죠. 미안해요. 자, 요 함수를 제가 s 오브 x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요것도 마이너스 1에 요거는 마이너스 1의 n제곱 똑같이 하면 되나? 이제 똑같이 하면 되네요.
2n 팩토리얼 분의 x의 2n 제곱. 자, 요거는 제가 c 오브 x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봤다시피 자, 요거 미분하면은 이거 되잖아요. 그죠? s 오브 x를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를 미분한다 해볼게요. 자,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제곱에다가 2n 플러스 1의 팩토리얼에다가 x의 2n 플러스 1 이거 돼 있는 거 만약에 미분을 한다 하면 어떻게 돼요? 2n 플러스 1 하나 내려와가지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제곱 2n 팩토리얼 분의 1 x의 2n 제곱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거 근데 x가 0 되는 거 체크했나? x 0 잠깐만요. n은 0 해도 되겠네요. 미안해요. 자, 이제 n은 0부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차피 n은 0 돼도 x의 1제곱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제가 이거 실수로 1로 바꿨네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요렇게 미분을 해보면은 뭘 얻습니까? 얘는 지금 cx다. cx랑 똑같은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요거를 한번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c'x를 해보면은 자, 그럼 요거 그대로 제가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요거는 n은 1부터로 가야 되죠. 지금 x의 0제곱이 없으니까 무한대. 그랬을 때 마이너스 1의 n제곱에다가 2n 빼기 1 팩토리얼의 x의 2n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지금 n은 1부터 이제 구성이 되는 거니까 요거는 s 오브 x랑 어떤 차이냐면은 마이너스 1제곱 차이죠. 그쵸? 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s 오브 x 이렇게 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등식을 얻었냐면은 아, 요 거듭제곱 급수는 미분하면은 서로 약간 부호 차이는 있지만 요런 관계를 만족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아까 주장을 했던 거는 뭐냐면은 저 거듭제곱 급수가 실제로 sin x랑 cosine x랑 똑같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거를 이제 제가 증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마찬가지로 보조함수를 하나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fx는 sx에다가 sin x 이 녀석의 제곱 그 다음에 c 오브 x에다가 cosine x의 제곱. 자, 이런 함수를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요 함수를 제가 이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분을 해보면은 이제 이 s 오브 x 빼기 sin x에다가 이제 건미분 속미분이죠. sx는 미분하면 cx 된다 했습니다. 빼기 cosine x. 자, 여기다가 자, 이것도 건미분 먼저 하면은 이 c 오브 x 빼기 cosine x. 자, 그 다음에 요거 속미분 하면은 c 오브 x는 마이너스 x 오브 x 된다고 그랬죠. 그럼 얘는 플러스 sin x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지금 마이너스 제가 요거 이렇게 바깥으로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빼보면 어떻게 돼요? 2 똑같고 s 오브 x랑 마이너스 sin x 똑같고 c 오브 x랑 마이너스 cosine x 똑같으니까 이것도 0이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도함수가 0인 함수는 반드시 상수함수일 거다. fx는 상수함수일 거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상수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구해주기 위해서 제가 x에다가 0을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x에다가 0을 대입한다 하면 지금 sin 0이랑 cosine 0은 각각 이제 0, 1이 될 건데 자, s 오브 x 여기다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n은 0일 때 해보면은 s 오브 0은 0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c 오브 0에다가 자, n은 0일 때 처음이 있으니까 c 오브 0은 처음에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얘도 0, 얘 1이니까 그러면 fx는 뭐여야 돼요? f0은 뭐여야 돼요? 이거 0이어야 되구나. 그러면은 fx는 0이라는 함수값으로 똑같구나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f 오브 x가 항상 는빵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럼 그 말은 뭡니까? 제곱해서 더한 게 0이다. 근데 s 오브 x랑 sin x, c 오브 x랑 cosine x 둘 다 냈다 실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것은 sx랑 sin x랑 똑같아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cx랑 cosine x랑 똑같아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은
타겟트 1.4.2입니다. 삼각함수의 거듭제곱 급수. 자, 그러면은 지금 정리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sin x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2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x의 2n 플러스 1 팩토리얼이다. 자, 그 다음에 뭐 코사인 x는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제곱에다가 2n 팩토리얼의 x의 2n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예,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에 다뤄볼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제 쌍곡함수랑 이제 역삼각함수라는 것입니다. 쌍곡함수는 아마 혹시나 저기 물리나 이런 거를 좀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건데, 아니면은 저기 그 EBS에서 가끔 다루어지는 어떤 그런 교육 채널, 수학 채널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쌍곡함수 한 번씩은 이제 다뤄지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현수선 같은 다리 있죠. 그런 다리 같은 게 이제 현수선 모양이 뭐 쌍곡함수로 나타난다. 그래서 뭐 흔히 하이퍼코사인, 하이퍼사인 이렇게 부르는 이제 그런 함수들인데, 자, 우리가 일단 쌍곡함수를 이제 제가 여기 지금 칠판에 적어 놓긴 했지만은 지금 코사인이랑 사인이랑 굉장히 뭔가 표기를 공유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자, 실제로 우리가 삼각함수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삼각함수는 사실 어떻게 정의되었는가, 태초에 어떻게 정의되었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단위원을 항상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단위원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경에 따라서 돌아가는 어떤 그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 제곱 더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 이 녀석이 1이 된다. 그럼 다시 말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저 평면 곡선을 세타라는 하나의 변수, 하나의 매개 변수로 저렇게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매개 변수라는 거는 사실 변수가 원래는 뭐 물론 이제 종속 변수긴 하지만 이제 움직이는 변수 두 개를 이제 하나의 변수를 이렇게 고정시켜서 나타내는 편리함 때문에 우리가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원에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삼각함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같은 삼각함수를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쌍곡함수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x제곱 빼기 y제곱은 1이라는 요런 쌍곡선을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쌍곡선에서 나타나는, 이 쌍곡선을 매개화해서 나타나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쌍곡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x를 물론 이제 아마 매개화하는 방식이 살짝 독특하긴 하지만은 x를 제가 2분의 2의 t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y를 2분의 2의 t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 이렇게 매개화를 한다면은 t 하나를 이용해서 이 쌍곡선을 성공적으로 이제 매개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이 식을 하이퍼 코사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때 나타나는 이 식 있죠. 요거를 하이퍼 사인이라 하고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뭐 요거 이제 하이퍼 코사인 x는 2분의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뭐 보시다시피 이 하이퍼 코사인은 살짝 저도 그렇고 조금 부를 때 씹덕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관례상 코시 함수 뭐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 코시 x 뭐 이렇게 좀 부르더라고요. 교수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코시 x 이렇게 부르고, 얘는 그 발음을 따라가서 뭐 신시 x 이렇게 부릅니다. 뭐 만약에 코시 x, 신시 x 이렇게 좀 부르는 게 거추장스럽다 싶으면은 그냥 씹덕 마냥 하이퍼 코사인 x, 뭐 하이퍼 사인 x 이렇게 부르셔도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튼 쌍곡함수 요 모양은 그냥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쌍곡함수가 이름이 붙은 데에는 이제 쌍곡선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매개화할 때 저런 함수를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쌍곡함수를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요, 이 쌍곡함수의 거듭제곱급수 표현을 살펴보려고 제가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쌍곡함수에서 나타나는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자, 요거 미분해 볼까요? 자, 코시 x를 제가 미분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되니까 이거 신시 x랑 정확히 똑같죠, 그죠? 자, 그러면은 똑같이 이제 신시 x를 제가 만약에 미분을 해보면 2분의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코시 x랑 정확히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얘 약간 삼각함수랑은 당연히 살짝 다르지만 삼각함수처럼 미분하면은 서로가 나오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사실 비록 이게 지수함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삼각함수처럼 이 명명을 같이 하게 되는 거는 이런 삼각함수처럼 미분을 했을 때 이런 삼각함수랑 어떤 비슷한 성질, 실제로 삼각함수는 아니지만 삼각함수처럼 미분을 하면 서로 나오는 그 성질 때문에 우리가 이제 쌍곡 코사인, 쌍곡 사인 뭐 이렇게 부르게 된다. 이제 요 정도만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녀석의 제가 거듭제곱급수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제가 그 구체적으로 증명은 안 하고 그냥 그 거듭제곱급수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만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코시 x는 이제 0을 대입을 하면은 바로 1이 되죠. 그다음에 신시 x는 0을 대입을 하면은 바로 0이 됩니다. 그죠? 여기는 이제 0 넣으면은 2분의 2 돼서 1 되고, 얘는 0 넣으면 2분의 0 돼가지고 0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미분하면 서로가 된다 했으니까, 그럼 코시 x는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 x, 아니죠. 자, 상수항 더하기. 자, 홀수항은 0이니까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짝수항은 1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홀수항 사라지고, 짝수항은 이렇게 1로 나타나고. 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시 x는 짝수항은 싹 다 0이 되고 홀수항만 이렇게 남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정확히 2의 x제곱이랑 똑같죠. 그죠? 2의 x제곱이랑 거듭제곱급수가 똑같습니다. 뭐 이거 식으로만 봐도 똑같고요. 그래서 뭐 거듭제곱급수가 이거다라고 하는 거는 2의 x제곱을 이제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넣어가지고 이제 역으로 증명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요거는 제가 이제 연습 문제로 이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다뤄볼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삼각함수의 역함수임 역삼각함수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실 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이제 역삼각함수를 다루지는 않는데 그 삼각함수의 이제 어떻게 미분법을 배우고 난 뒤에 혹시 역함수의 미분법을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셨다면은 이 역삼각함수의 미분을 한 번쯤은 이제 해보셨을 분도 있거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삼각함수는 실수 전체에서는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은 치역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밖에 없는데 주기함수니까 계속 1, 마이너스 1 사이의 수들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삼각함수의 역함수로 생각을 하려고 하면은 정의역을 많이 제한을 해줘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위에다가 그린 것은 무엇이냐면은 요거는 사인함수를 마이너스 파이분의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그린 겁니다. 자, 만약에 제가 이렇게 사인 x를 y는 사인 x를 제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이제 정의역을 제한한다라고 하면은 요때는 sin x가 이제 1대1 함수가 된다.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sin 함수의 역함수를 생각을 하거든요. 요때 우리가 sin 함수의 역함수를 뭐 y는 뭐 sin 인버스 x 뭐 요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이제 계산기나 아니면은 그 공학책에서 본다면은 사인 인버스 x 대신에 뭐 이렇게 쓰여 있는 것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아크 사인 x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y는 아크 사인 x.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사인 함수를 정의역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로 제한을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역함수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 범위에서 우리가 이 역함수를 사인 인버스 x 또는 아크 사인 x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연히 요때 이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함수값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그러면 함수값이 역함수에서는 정의역의 원소가 되기 때문에 이때 x는 당연한 얘기지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치역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탄젠트 함수에서도 이제 비슷하게 이거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탄젠트 함수는 그래도 조금 널널한 게 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랑 2분의 파이에서는 탄젠트 함수가 정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요 한 주기에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탄젠트 x를 살펴보면은 만약에 제가 요것도 역시 y는 탄젠트 인버스 x 혹은 y는 아크 탄젠트 x 뭐 요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 요렇게 표현을 하고 요때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자, 지금 공역은 요 함수에서 공역은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실수 전체를 커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크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x가 실수 전체입니다. x가 실수 전체에서 이렇게 이제 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할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치역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은 그 값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삼각 함수는 제가 지금 교재에서 타겟 1.4.4에다가 이제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는 제가 여기다가 교재에다 그려놨으니까 한 번씩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뭐 그래프를 그린다 하면은 그냥 요거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돼요. 뭐 탄젠트 x만 한번 해볼까요? 탄젠트 x만 한번 해볼게요. 재미삼아. 탄젠트 x는 대칭 이동을 하면은 요런 모양으로 이제 나타나게 될 거다. 이 정도만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점근선이에요. 점근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점근선이니까 절대로 이제 닿지는 않는 그런 환경이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근데 뭐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이제 유심하게 살펴볼 함수는 요 아크탄젠트 함수입니다. 아크탄젠트 함수는요. 그 만약에 도함수를 구한다면요. 이 탄젠트의 역함수의 도함수를 구한다면요. 요거의 거듭제곱 급수를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자, 탄젠트 함수의 도함수부터 구하고 탄젠트 함수의 역함수의 도함수부터 구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제가 거듭제곱 급수를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만약에 y는 탄젠트 x에 탄젠트 인버스 x에 아크탄젠트라고 쓸게요. 그냥. 자, y는 아크탄젠트 x에 제가 만약에 이제 도함수를 구하고 싶다 하면은 역함수를 미분하는 방법은 보통 이렇게 xy 자리를 바꾸면 우리가 미분하기 쉬운 함수가 된다라는 걸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x를 y에 대해서 이렇게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탄젠트 함수는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컨트 제곱 y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시컨트 함수가 되기 때문에 자, 근데 시컨트의 제곱이 되는 거는 우리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y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거 일단 타면 시커매진다 뭐 이렇게 외웠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외웠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간에 시컨트 제곱은 이제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y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dy dx를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y분의 1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탄젠트 y로 바꾼 덕분에 탄젠트 y는 x잖아요. 그럼 y에 대한 x의 함수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신기하죠? 따라서 아크탄젠트 함수의 도함수는 1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셨는지요? 자, 1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도함수를 이제 거듭제곱 급수를 구할 거거든요. 한번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요런 거듭제곱 급수를 볼게요. 1 빼기 x제곱 더하기 x4제곱 빼기 x6제곱 더하기 x8제곱. 자, 요런 거듭제곱 급수를 보겠습니다. 빼기 쭉쭉쭉쭉. 자, 만약에 제가 절대값 x를 1보다 작게 한다면은 얘를 등비급수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등비급수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등비급수라면은 1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지금 절대값 x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요 거듭제곱 급수가 1 더하기 x제곱분의 1로 표현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아크탄젠트 함수의 도함수였죠. 그러면은 저 도함수가 이렇게 돼. 그러면은 지금 이건 거듭제곱 급수니까 지금 저 수렴 반경 안에서는 당연히 미분 가능하단 말이에요. 적분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함수를 제가 이제 정적분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0부터 x까지 이제 정적분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 x 빼기 3분의 1의 x의 세제곱 더하기 5분의 1의 x의 5제곱
빼기 7분의 1의 x의 7제곱 플러스 뭐 9분의 1의 x의 9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x에 1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지금 얘가 사실은 수렴 반경이 이제 x가 1보다 작다고 했는데 이거 실제로 x에다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빼기 7분의 1입니다. 자, 근데 요 급수는 어떻습니까? 요 급수 어때요? 지금 교대급수죠. 교대급수인데 일반항의 절대값이 점점 0으로 가까이 갖고 있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소하고요. 그래서 요 급수는 당연히 수렴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사실 요 절대값 x가 이제 1보다 작다일 때만 우리가 이제 수렴 반경을 설정을 했는데 아, 이거 지금 x가 1일 때도 수렴하는구나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아크 탄젠트 1은 얼마인지 살펴보면은 아크 탄젠트가 x가 1일 때 아크 탄젠트는 탄젠트 네모일 때 1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탄젠트 값이 1이 되는 네모 값은 얼마예요? 얘는 무려 4분의 파이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4분의 파이를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빼기 7분의 1 더하기 9분의 1 이런 식으로 이 교대급수를 만약에 이제 제가 무한정 계속 구하다 보면은 파이를 4로 나눈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이 값이라는 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구하는 방법 중에는 뭐 기하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아크 탄젠트의 역함수를 이용을 해서 파이의 근사값을 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요 급수는 엄청나게 천천히 수렴을 하는 바람에 거의 이제 파이 3.14 구하려면은 항이 이제 100개, 200개 넘게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야 아마 이제 파이랑 이제 거의 근접한 값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급수입니다.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파이라는 값을 이제 만약에 어떤 소수점 몇 개짜리까지 구하고자 할 때 이제 기하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만약에 그냥 분수를 저렇게 노가다 해서 더한다. 컴퓨터에 만약에 이제 저거를 시킬 수가 있다면은 파이 값을 구하기 이제 근사값을 구하는데 우리가 충분히 이제 도전을 해볼 만하다. 이제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파이의 근사값을 구하는 급수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저것보다 이제 훨씬 빨리 수렴을 하는 이제 그런 급수들도 있어서 뭐 제가 최적은 아닙니다. 뭐 요 정도만 이제 여러분들이 거듭제곱 급수, 이제 다시 말해서 이제 역삼각 함수, 역탄젠트 함수의 이제 그 거듭제곱 급수를 이렇게 등비 급수로 이제 접근을 함으로써 이제 4분의 파이가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5분의 1 이런 거듭제곱 급수로 표현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그 1단원의 내용은 제가 이제 여기서 끝이 났고요. 이제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 보시면서 이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미적분학이라는 거에서 드디어 첫 번째 단원을 끝냈거든요. 물론 제가 이 거듭제곱 급수를 설명을 하면서 뭐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미분이랑 적분을 알고 있다라는 상황 하에서 제가 그냥 함수의 극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기는 했는데 제가 앞으로 2단원에서는 이제 함수의 극한, 이제 엡실론 델타 논법이라고 할 거거든요. 그 엡실론 델타 논법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정의를 해서 어떻게 실제로 함수의 극한이 엄밀하게 정의가 되는지, 그 다음에 함수의 연속은 엄밀하게 어떻게 정의가 되는가, 그러면은 이제 함수의 미분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정의가 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이제 되짚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아마 아주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은 그 고등학교에서 미적분을 조금 소홀하게 하셨던 분이라면은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이제 강의가 시작될 2단원을 이제 좀 꼼꼼하게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간에 2단원이 끝나면은 우리가 2단원 내에서 이제 코시의 평균값 정리, 혹은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 뭐 그런 말 있죠. 5등급 이하는 뭐 저기 로피타르 정리 쓰지 마라, 뭐 그런 얘기를 할 때 들었던 뭐 로피타르 정리 이런 것들도 좀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급수에 대한 수업, 수열의 극한과 급수에 대한 수업은 단원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저는 다음 단원에서 뵙겠습니다.